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기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에 그 루나 사태와 관련한 그 권도형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가상자산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단순히 가상자산 이동이 아니라 이제 테러가 의심스러운 자금이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자금들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가 말 그대로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국에서 함께 도입된 그 국제협정에 따른 그 테러 방지 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그런 제도에서 최초로 도입이 된 것이고, 주 목적도 사실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법률적으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뭐 테러하고 관련이 있냐, 또는 봤을 때 범죄의 관련성이 있냐 봤을 때 범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는데 착수했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암호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 그거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차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말 그대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체에서 결정된 의견이나 그러한 회의 내용을 대표하는 주체일 뿐이지 혼자 단독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감독하기 위한, 투자사 이런 데를 감독하기 위한 그 금융감독원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은행과 그 금융투자사들로부터 자금을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기구 성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기관의 국가의 업무를 은행이나 금융투자사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위임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감독원은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자금이 이미 국가에서 자금을 보조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공기관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던 이북현 씨가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고, 뭐 방송 같은데 뭐 유튜브 내용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북현 씨 간의 어떠한 그러한 뭐 커넥션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감독원을 보면,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를 보면 지금 특히 최근에 2년 전쯤 불거진 사건인데요. 그 김치코인이라고 해서 그 관련해서 외국에 수조 원을 인출을 했는데 그것이 다 수출 명목으로 해서 인출이 되었고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수출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유출이 되고, 그것이 다시 코인으로 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또 계속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 이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누가 그 돈을 움직였고 그 돈의 실제 주인은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방송에서도 가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도 그 인터넷에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배고파서 빵 한 개, 라면 한 봉지를 훔쳐 먹은 사람이 징역 6개월, 이거 징역 6개월은 실형이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는 실형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징역 1년 6개월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년범을 거쳤거나, 소년범은 아니고 소년처분, 이제 형사 미성년자 때 소년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그 이제 소년범에서 범죄를 한번 소년 처분을 한번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성인이 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그 후에 가중처벌을 적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동일한 같은 종류의 범죄를 2번 저질렀다 해서 가중처벌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그전에도 배고파서든 뭐든 한번 뭘 훔쳤다, 그거가 한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라면이나 빵을 훔쳐 먹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몇십억씩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가지고 뭐 돈을 하고 해도, 뭐 그런 관련된 회사 회장하고 연루된 정보를 빼가지고, 정보를 알려주곤 받아, 그 정보를 알았다 치더라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사든 사회이사든 간에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 자체가 뭐 사기를 했네 안 했네, 주가 조작을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범죄고, 첫째로 그 자체에다가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개입을 했다, 다른 사람 시켜서 했다 안 했다, 또는 자기가 직접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연속적으로 뭐 수년에 걸쳐서 그런 걸 했고, 또 대량 매도가 일어나기 직전에 팔아버리고, 이거 다 범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말로는 뭐 공정을 외치고 하는 윤석열 정부인데, 정작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왜 이런 사건들은 놔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몇십억씩 사기 쳐먹은 사람들이 사기 쳐먹은 거 아닙니까? 빵 한 조각, 라면 한 봉지 훔쳐먹은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씩 때리는 정부가, 사법기관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금융위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금융위원회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을 안 한 기관들에 대해서 폐업시키고 그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법률이 뭐 유예기간도 있었고, 뭐 유예기간도 법률에는 없었죠.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유예기간을 줬고, 그러면 그런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개국기간을 줘서 국민들이 혼선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헝다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사가 파산 직전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려서 반토막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그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가까이 된 걸로 압니다, 제가. 그런데 그 후에 폭락해서 3천만 원 가까이 떨어져서 최하는 2천만 원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아마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 금융위원회는 그거를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뭐 차단시키겠다라고 해서 차단 안 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차단하겠다라고 한번 끝내면 돈이 출금이 될 때는 정상적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다 파산해서 거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정부기관들을 믿고 국민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외국의 사람들을 배불려 주는 거지. 이거 나라 팔아먹는 짓하고 똑같지 않은 겁니까, 이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또한 이복현 씨가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를 혁파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금융과 재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였습니다.